정말 이 내란 재판부에서 네. 내란 재판이라는 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도 분노를 했었고 사실은 그때만 그러니까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덕수는 고령이고 80대고 또 막판에 네. 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몇 개 했기 불었나? 때문에 뭐 이런 그래서 생각. 협조를 많이 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넘어갔는데 그다음 박성재가 기각이 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CCTV를 보니까 아니 한덕수도 그렇고 다들 그냥 이게 웬일입니까? 열심히 보고 예. 서로 이야기하고 한 것들이 그대로 나왔는데도 아니 이게 기각이 됐다고? 그때부터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이게 거죠.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이제 법적인 상식과 이걸 다 벗어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재판부는 독립돼 있다고 하더니 국민들의 이런 감정과 법 상식 이걸 다 독립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걸 갖다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제대로 지켜보지 않으면 예. 이번에 또 기각이 될 수도 이번에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마조마하게 들어서 또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변호사님은 이것과 추경호까지 기각할까? 전 개인적으로 설마. 근데 설마 또 사람 잡으니까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선거 기간 때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정치인하고 만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했던 건데 민주주의라는 게요. 네. 민주주의 이 플레이어들 들어오는 플레이어들 사이에 이게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사실 중요합니다. 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 권한을 행사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룰을 조이데 코트가 깼어요. 그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서 조이대. 네 코트가 깼습니다. 예. 상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지켜야 될 기본적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덜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영국 영비법에서는 관습에 의해서 많이 하거든요. 법 네, 같은 네, 게 네, 네. 그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룰을 지켜와서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자제를 하고 이 정도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게 오랜 관행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조이데 코트가 그걸 깬 이후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하. 그 몇 번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이게 사법부가 룰을 지키지 않는다. 기본적인 맞아요. 상식이나 이런 걸 네.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냥 지금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파기환송 된 것 같은 경우에도 네. 대법원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가능하면 사실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국회가 법원을 꽉 옥죄는 법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위헌이라면서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법대로 하는 건데. 네 법대로 예? 하는 건데 입법권이 있으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서로 이렇게 못 믿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이게 그 서로의 그런 재량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통제하는 수밖에 갈 예.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거라 네. 솔직히 낙관을 못 하겠습니다. 낙관을 못 하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짝퉁님께서 지금 매주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가 또 추울 때 뭉쳐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시고 우리 진킹님이 스튜디오 바뀌니까 이지은 위원장 더 예쁘게 나오시네라는 또 선풀을 감사합니다.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테나스님이 영장 기각 때문에 비행기 타고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플로리다에서 보시는데 추경호 영장 기각 때 보신다고. 아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예. 정말 이렇게 나라 걱정하느라고 사실은 저는 이 나라 걱정이 네. 탄핵과 동시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건건이 영장이 기각되고 이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식이 네.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고 박성재 전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CCTV도 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법석 인식 이걸 이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재판을 본 거예요. 박정호 판사가 그랬죠. 이름이 또 네, 하필이면 저랑 이름이 같아서 참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호에서 박정빈으로 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난감한데 어쨌든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쓰고 있겠죠. 곧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 사법부의 난관을 넘어서면서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박성재는 예. 한 번 더 예측을 하자면 저는 이번엔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엔 예. 왜냐하면 안 일단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실 이름을 거예요? 박성빈으로 바꾸시는 걸로.
네. 예. 아니 일단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무렵에 그 선포했을 무렵에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입니다. 네. 누구를 불렀겠어요? 가장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자기와 지금까지 이야기가 된 사람을 부르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부를 리는 없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보안 손님으로 부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바로 그냥 통과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은 주요 인물 종사자, 단순 주요 인물 종사자도 아니고 저는 거의 수계급의 주요 인물 종사자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기각이 됐을 때는 위법성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기각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제 그 전에 나온 겁니다만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수용 시설에 얼마나 수용 가능하냐 이런 거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요 문건을 또 바로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한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된다, 불법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은 계속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포고령 자체를 늦게 알았다. 나중에 회의할 때 그때 알았다. 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고령을 받다면 이 계엄령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가 모든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다 체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포고령을 보면서도 이 계엄은 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나는 포고령을 늦게 받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계엄령을 선포를 한 이후 포고령이 선포된 이후 2분 만에 네. 이 교정 당국에서 지금 이제 이 포고령에 따른 수용 시설을 검토를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네, 그 2분 만에 이 포고령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수용 시설을 알아야 되고 그럼 이걸 지시를 해야 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그 전부터 포고령에 대한 내용이 예. 박성재와 교정 당국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지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용 시설과 관련된 지시를 하면서도 그 문건의 제목이 네. 포고령 위반 구금 구치소 수용 현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포고령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네.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한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해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포고령을 미리 알았다. 네, 그렇게 라는 거거든요. 판단할 것이다. 네. 영장을 요런 심사하면서. 내용들이 예. 지난번 기각 이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그래요. 설령 박정호 판사라 할지라도 발부 안 하고는 안 될 것이다. 네. 박정호 기자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분 만에 했다. 바로 챗GPT한테 물어봤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포고령은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는 뭘 해야 그렇게 됩니까? 해서 기각시키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데 변호사님도 뭐 이번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사실 지난번에 구속됐어야죠. 맞아요. 그게 다 예측에다 다 틀렸죠. 구속될 거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예. 위법성의 인식이 아. 이유였는데 이게 지금 판단한 사람은 판사고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그 전직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유명한 아하. 그 5.18 판례,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한 판례에서 네. 국헌문란의 행위에 이제 그 7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판례 번호를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96도 33768 판례인데 네. 제가 찾았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예비 검속,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국회의사당 점거 폐쇄, 보안 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네. 광주 시위 진압, 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활동 규제.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예, 지금 보시면 비상계엄 확대, 예. 국회의사당, 보안 목표 뭐 어디입니까? 저 선관위 이런 데 배치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정치활동 규제 7개 7개 중에서 4개가 일치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판례를 몰랐단 말인가요? 이 중요한 판례를? 난 바보라서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진짜. 제가 이걸 위법성 인식으로 됐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네. 이게 단순히 기각된 게 아니라 특검도 그러고요. 뭐 관련 이제 저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이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이 유명한 판례에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나와 있는데 뭐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행위에 열거돼 있는 것 중에 절반 이상 일치하는데 그래서 뭘 걱정했냐면요. 네. 이게 대법원 입장인가? 아. 왜냐면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합의로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섬뜩한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지금 조이드 코트가 예. 전원합의체 모여 해가지고 그 지금 이걸 뒤집어버려. 것처럼 대법원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거 야. 저기 판례 변경한다. 이거 다 내란 행위 아니다라고 봐버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소름 돋아요. 저도 진짜. 약간 그 좀 그때 소름이 돋았었던 게 뭐냐면 보통 영장을 기각할 때는 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재판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무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박성재가 나는 이게 합법적인 계엄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윤석열도 똑같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계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죄가 윤석열까지도 무죄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논리 구조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재의 영장 기각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설치가 되면 사실은 그 박성호 판사인가요? 그 사람 박정호 판사. 예, 박정호 판사를 영장 판사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대법원을 봐야 돼요. 조이데 코트를. 네, 조이데 코트가 뭔 생각인지. 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네. 이 사안. 그래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정말 또 거리에 나가서 또 외치고 이런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아태한스님이 안 돼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풀등님이 병원 가면 귀팅합니다라고 의견도 주고 계신데 참 이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박성재 영장 재청구 그 이후에 사법부의 판단까지 지켜보도록 하고